그 봄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골목길을 무심코 걷던 강민호의 발걸음이 멈췄다. 38살, 이혼한 지 5개월, 실직한 지 2개월. 그의 삶은 이미 무너진 잔해처럼 느껴졌다. 아내 지은이 조용히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는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우리 둘 다 행복하지 않아? 몇 년째 그냥 버티기만 했어.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7년을 버티며 번아웃이 쌓여가던 그는 어느 날 상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더 못하겠어요 라고 선언하고 노트북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는 동네 원룸에서 저축을 갉아먹으며 늦잠과 TV, 무의미한 산책으로 하루를 채우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민호는 한때 음악가였다. 20대 초반, 기타를 들고 서울의 작은 라이브 카페와 클럽을 전전하며 꿈을 키웠다. 유명한 밴드는 아니었지만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쓰고 연주하며 그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하지만 25살, 생계의 압박에 지쳐 현실적인 선택들 했다.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 사랑하던 기타를 팔아넘겼다. 음악은 취미로 해 안정된 삶이 우선이야. 주변의 조언이 그의 가슴을 조였다. 그는 안정을 쌓았지만 그 안에서 서서히 질식해갔다. 그날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집 앞 쓰레기 더미 옆에 기타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하드 케이스, 손잡이의 끈으로 묶인 쪽지가 눈에 띄었다.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버려진 희망처럼 느껴지는 그 모습이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쪽지를 펼쳤다. 떨리는 필체로 쓰인 글, 이 아이는 여전히 아름답게 연주돼.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네. 그 말에 끌리듯 민호는 케이스를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진짜 기타가 들어있었다. 그는 6블록을 걸어 원룸으로 돌아오며 훔친 기분과 구원한 기분이 뒤섞였다. 집에서 케이스를 열자 낡지만 세심히 관리된 어쿠스틱 기타가 드러났다. 한국에서 보기 드문 빈티지 모델, 나무의 따뜻한 광택과 새로 교체된 줄, 작은 흠집들이 이야기를 속삭였다. 민호는 13년 만에 기타를 안아 들었다. 손가락이 프렛보드에 닿자 근육 기억이 깨어났다. G 코드로 손을 놓아보았지만 뻣뻣하고 어색했다. 스트럼을 해보니 불완전한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음악이었다. 진짜, 공명하는 음악. 그의 작은 방을 채우는 그 소리에 민호의 내면이 무너졌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낯선 기타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오랜 세월 쌓인 눈물이 쏟아졌다. 그 불완전한 아름다운 소리가 잃어버린 자신을 상기시켰다. 안정된 삶을 위해 포기한 열정, 그로 인해 잃은 모든 것. 그날부터 민호는 기타를 매일 연주했다. 이 트인 곡들을 다시 익히고 손끝에 물집이 생길 때까지. 연주할수록 그 기타의 가치가 느껴졌다. 온라인으로 검색해보니 이 모델은 수백만 원을 호가했다. 누가 이런 귀한 물건을 버렸을까? 왜? 아래층 이웃이 소음으로 항의하자 그는 헤드폰 앰프를 사서 밤늦게까지 연주했다. 낮에는 어쿠스틱으로 크게, 부끄러움 없이 오랜만에 느껴지는 생생함이었다. 2주 후, 민호는 주인을 찾아 나섰다. 이렇게 귀한 물건을 그냥 가질 수 없었다. 쪽지가 의도적인 포기를 암시했지만 이 기타는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는 기타를 찾은 집으로 돌아갔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쪽지를 남겼다. 쓰레기 수거 앞에서 기타를 주었습니다. 주인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연락주세요. 번호를 적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이웃을 물어보니 왼쪽 집 젊은 부부는 새로 이사 온 터라 모른다고 했다. 오른쪽 집의 노인이 정원에서 일하다 고개를 들었다. 실례합니다. 저 집 앞에서 2주 전 기타를 주었어요. 주인을 찾고 있어요. 노인의 얼굴에 인식과 슬픔이 스쳤다. 아, 그건 한준영 씨 기타일 거야. 43년 살았던 집이야.
한 달 전 돌아가셨어. 가족이 집을 치우면서 물건을 내놨지 민호의 위가 내려앉았다. 돌아가셨어요. 신부전증으로. 72살이었어. 좋은 사람이었지? 기타 솜씨가 끝내줬어. 잘 아시나 봐요. 베란다에서 맥주 마시며 이야기하곤 했지? 그 기타 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어. 아내보다 더 사랑했대. 가족이 왜 버렸을까요? 가치가 수백만 원인데 노인이 어깨를 으쓱했다. 자식들이 연주를 안 해 준영 씨가 늘 말하더군. 내 새끼들은 음악 물려받지 않았어. 같이 모를 수도. 아니면 팔지 말고 누가 연주하게 하라는 뜻일 수도. 민호는 만난 적 없는 이 남자에게 묘한 연결감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너 연주하나? 예전엔 했어요. 오래 쉬었지만 다시 시작했어요. 노인이 미소 지었다. 그럼 준영 씨가 기뻐할 거야? 그날 저녁, 민호는 한준영을 검색했다. 서울 음악계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세션 뮤지션이었다. 19만 7,080년대 수많은 앨범에 기타를 연주했고 은퇴 후 홍대 근처 작은 기타 수리점을 운영했다. 부고 기사에 세 자녀와 손주 5이 나왔다. 장례는 3주 전 교회에서 치러졌다. 장남 한승준의 기부 연락처가 있었다. 민호는 1시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한승준 씨 되십니까? 네. 제 이름은 강민호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버님 기타를 주었어요. 쓰레기 앞에 버려져 있어서 집으로 가져갔고 연주하고 있어요. 돌려드리거나 잘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침묵이 흘렀다. 연주하고 계시다고요? 네, 매일요. 또 침묵.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승주는 45살, 피곤한 눈빛의 비즈니스맨이었다. 커피를 주문하고 부스에 앉았다.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가져도 됐을 텐데. 그럴 수 없었어요. 이 기타가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게 느껴져서 승준이 쓸쓸히 웃었다. 아버지에게 모든 거였죠. 1972년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준 거예요. 50년 매일 연주하셨고 어머니 돌아가신 10년 전부터 그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죄송해요. 좋은 삶 사셨어요. 하지만 병이 빨리 왔어요. 몇 달 만에 가셨어. 왜 버리셨어요? 가치가 크던데. 승준이 고개 끄덕였다. 알았어요. 감정 받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유언이셨어요. 팔지 말고 연주되게 하라고. 연주되지 않는 기타는 2번 죽는다. 음악가가 죽을 때 1번, 침묵할 때 1번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백발의 친절한 얼굴, 기타를 안고 웃는 준영 바버지예요. 병들기 1년 전 홍대 카페에서 목요일마다 연주하셨어요. 재미로, 사랑으로. 민호는 그 사진에 끌렸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음악이 행복이었어요. 죽기 전 마지막 말씀, 그 기타 침묵시키지 마, 연주할 사람 찾아. 주든 팔든 장식되게 하지 마. 그래서 쪽지 붙여버리신 거예요. 형제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팔아 돈 나누자고. 하지만 아버지 뜻이었어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찾길 바랐죠. 승준이 직시했다. 필요하셨나요? 민호는 지난달의 고통을 떠올렸다. 이혼, 번아웃, 상실. 내 20대에 밴드 했지만 직장 위해 포기했어요. 기타 팔고 잃어버렸어요. 이 기타로 다시 느껴요. 나 자신을. 승준의 눈이 촉촉해졌다. 제대로 찾았네요. 가져요. 연주하세요. 그게 아버지 바람이에요. 수백만 원인데요. 아버지가 준 거예요. 당신이 필요로 하니. 부탁 하나만. 아버지 연주하던 홍대 카페 오픈 마이크 있어요. 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어요. 한 번만 아버지 기타로 연주해 주실래요? 공연 생각에 민호는 공포를 느꼈다. 13년 만에 녹슬었는데. 하지만 준영의 50년 사랑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 없었다.
네, 하겠어요. 승준이 진심으로 웃었다. 고마워요. 그게 큰 의미예요. 그 후 3주, 민호는 미친 듯이 연습했다. 옛곡뿐 아니라 새 노래를 썼다. 20대엔 커버 위주였지만 이제 상실과 혼란이 쏟아져 나왔다. 13년의 배신이라는 곡, 자신을 버린 선택에 대해. 그녀는 여전히 연주한다라는 곡, 기타와 버린 남자에 대해. 하지만 연주 중 민호는 깊은 상처를 마주쳤다. 아내 지은의 배신. 이혼 전 그녀가 회사 동료와 바람피운 사실을 알았지만 임랭으로 참았다. 그 동료는 그의 상사, 회사에서 그의 아이디어를 훔쳐 승진한 자였다. 음악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안정조차 배신으로 잃었다. 그 임랭이 그를 갉아먹었다. 공연 전날 취소하고 싶었다. 전화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 하지만 기타를 볼 때마다 준영의 유언이 떠올랐다. 음악이 정체성인 사람. 민호도 그랬다. 배신의 고통을 참아온 깨야 했다. 공연 날 홍대 카페는 작지만 전설적이었다. 쉰석, 벽에 유명 뮤지션 사진. 승준과 가족이 왔다. 압박감이 컸다. 민호는 일찍 도착해 맥주로 불안을 달랬다. 다른 연주자들이 지나갔다. 마침내 이름이 불렸다.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이 기타는 한준영 씨 거예요. 목요일마다 여기서 연주하셨죠. 관객 몇이 고개 끄덕였다. 준영 씨를 만난 적 없지만 이 기타가 저를 찾았어요. 필요할 때 승준 씨가 아버지 추모로 부탁했어요. 이 곡은 준영 씨와 길 잃은 모두를 위해. 그녀는 여전히 연주한다를 불렀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템포가 빨라졌지만 진심이었다. 기타가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에 대해. 끝나자 침묵, 연후 박수. 승준이 울었다. 공연 후 사람들이 다가왔다. 카페 주인이 안아주었다. 준영 씨가 좋아할 거야. 음악을 살렸어. 다른 뮤지션이 명함을 주며 세션 제안했다. 승준이 다가왔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진심으로 연주하셨네요. 신뢰해 주셔서 감사해요. 약속해요. 음악 계속하세요. 포기하기엔 너무 좋아요. 이번엔 안 포기할게요. 그 후 몇 달, 민호의 삶이 음악 중심으로 재편됐다. 홍대에서 정기 공연, 팬이 생겼다. 음악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레슨하고 커뮤니티에 속했다. IT 급여의 3분의 1이었지만 행복했다. 차 팔고 자전거 타며 안정 대신 의미를 택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이 친구 통해 음악 복귀 소식을 듣고 문자, 자기 자신 찾은 것 같아. 행복해 보여. 민호는 얕은 행복이 아니었다. 진짜 고통 속에서 피어난 것. 그런데 공연 중 옛 노래를 부르다 충격적 사실을 알았다. 그의 20대 원곡이 회사 상사가 훔쳐 유명 프로듀서에게 팔아넘긴 거였다. 지은이 그걸 알고 도왔다. 배신의 깊이가 드러났다. 임랭의 대가로 잃은 모든 것. 민호는 복수를 결심했다. 새 노래로 그 배신을 폭로할. 토 홍대 무대에서. 그는 준영의 기타로 배신의 화음을 썼다. 지은과 상사의 이름을 암시하며 훔친 곡과 임랭의 고통을 노래했다. 공연 날 카페는 만석. 승준 가족도 왔다. 무대에 서서 이 곡은 잃어버린 나와 배신당한 모두를 위해 노래가 울리자 관객이 숨죽였다. 가사가 퍼지며 지은과 상사의 비밀이 드러났다. 소셜미디어가 들썩였다.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가 해고됐고 지은은 사회적 비난에 시달렸다. 민호는 행복했지만 복수의 대가를 느꼈다. 지은의 절박한 전화. 왜 그랬어? 우리 과거잖아. 그는 대답했다. 임랭의 끝이야. 내가 시작한 거. 승준이 주운 기타 1년 후 민호는 작은 콘서트에서 풀세트 공연했다. 승준이 봉투를 줬다. 안엔 준영 사진,
뒷면에 음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 자체야. 이게 당신에게도 맞아요. 민호는 사진을 액자에 걸었다. 기타를 볼 때마다 준영과의 연결. 그 기타가 그를 찾았고 그는 자신을 찾았다. 하지만 복수는 그를 변화시켰다. 더 강해졌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그 봄날 기타를 주운 순간 민호는 버려진 악기를 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타가 그를 구했다. 이틴 자신을 상기시키고 배신의 불을 지폈다. 때론 필요한 건 진짜 자신을 깨우는 알림이다. 하지만 그 알림의 대가는 영원한 상처일 수 있다.